예, 금리 인상이 아주 중요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리나라 거시 지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초고속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0.25%에서 5%까지 인상했고 오늘 새벽에 0.25%포인트 인상을 했으니까 연속 10회 인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 연준 의장이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21년 좀 더 일찍 0.5%였던 금리를 올해 1월 3.5%까지 인상했습니다. 1년 반 만에 3%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1.5%에서 1.7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20년 동안에 지금 금리 격차가 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바로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1272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340원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 연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영향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전기료 등 공급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물가 지표도 여전히 상당 기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계차적 한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처 전반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야 됩니다.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대관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가계나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금리 인상의 파고는 올해 하반기에 더욱 엄중할 것입니다. 통상 금리 인상의 변동금리가 6개월 단위로 전가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금리 인상했던 게 올 초에 전가되는 것이고 작년 말에 금리 인상됐던 게 올 여름 지나서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연장을 했는데 올해 9월이 그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장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나 올 9월 이후에는 가계부채, 자영업자에 미치는 금리 인상의 파고가 더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월달, 2월달, 3월달 각종 연체율 증가 이런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약 45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올해 3월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 접수 자체가 역대 최고치이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가계 부채에 대한 정책 실패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더욱 긴장하고 또 종합적인 지표관리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